네, 이번 주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여야는 기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했는데요. 한 주간의 정가 소식 국회 출입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성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새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예산안 때는 여야가 치열하게 좀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이번 임시국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네, 국회의원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상당수 의원이 정기국회 때 미뤄둔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지역 일정을 소화하느라 상대적으로 조용한 그런 국회 모습인데요.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서 합의해서 소집된 임시국회입니다. 예. 네, 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을 위해 간극을 좁히며 뜻을 모은다면 산적한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밀실 협상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에 비협조적인 입장이고요. 네. 국민의당도 여당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시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옵니다. 규제 분존 특별법을 처리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도 독소 조항을 걷어낸 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였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서 왜 임시국회를 소집했느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홍, 중도, 친박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졌는데 결국은 친홍계이자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3파전이었습니다. 예. 친홍과 바른정당 복당파의 지지를 받은 김성태 후보, 그리고 친박 홍문종, 그리고 범친박계지만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이렇게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컸습니다. 예. 네, 108명의 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55표로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도 없이 당선됐고요. 예. 홍문종 의원은 35표, 한선교 의원은 17표에 그쳤습니다. 개파 구도로 치러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화합을 기반으로 강한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뜨거운 용광로에 전부 다 집어넣고 이 김성태가 대여 투쟁력 강화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대표와 복당파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이 또한 친박계 몰락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해 그 새누리당이었죠. 예.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친박계가 지탄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도 친박계 지지를 등에 업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당내에서만큼은 견고한 세력을 지켜왔다라는 말인데요. 이마저도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홍준표 대표가 주도한 당무감사 결과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역 의원 4~5명 정도를 포함해서 전국 253곳의 당협위원장 가운데 30% 정도가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예. 당협위원장이 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사실상 갖고 있고 국회의원 공천에도 유리한 만큼 앞으로는 그 친박계가 새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기선제압이라고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여당하고 치열하게 좀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예요. 예,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이미 만났습니다. 예.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온도차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제는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다음에 집무실에 찾아와서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았는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두 정당이 대선 때 공통으로 한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공약에 대한 입법 추진을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제 비슷한 시각의 기자들을 만나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서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어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없이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예, 뭐 이렇게 원내 1, 2당의 지금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부 갈등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제보 파문 이 얘기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지난 200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내부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자진 사퇴했으니까 이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인데요. 그렇죠. 예.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의 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자신이 아니고 이번 사태는 중도 통합을 반대하는 당내 세력이 꾸민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징계를 주도한 의원님들이 8일 입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얼마 전부터 면밀하게 주도하여 기획된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확정할 예정이었는데 스스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당 윤리심판원에 정식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세간의 관심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어떤 중도 통합 논의일 텐데 이번 파문이 양당의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원 전 최고위원 낙마하기에 앞서서 안철수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최명길 전 최고위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예. 따라서 안 대표 리더십에 여러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도 안 대표는 그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통합 찬성파들이 전체 당원 투표로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 그리고 안 대표의 재신임 문제까지 결론 짓자는 공개 제안까지 했는데요. 예.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는 안 대표가 밀어붙이는 통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이 결국 분당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상황 지켜봤습니다.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